안녕하세요. 유여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금 시작을 하려고 보니까 핸드폰이 켜져 있네요. 핸드폰을 끄고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그래도 방송에는 에티켓이 있으니까요. 말랑말랑의 주제는 위선입니다. 갑자기 왜 위선이라는 이야기를 들고 나왔냐고요?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목이 너무 말라 하는 거예요. 진짜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목이 말라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는 이 사람을 돕고 싶은 거예요. 돕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이만큼 마른 식빵을 하나를 턱 주는 거예요. 난 널 도왔어. 먹어. 이러면 받은 사람이 기분이 어떨까요? 분명히 공짜로 빵을 받았는데 그 기분이 좋지가 않을 거예요. 그럼 이때 빵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고맙습니다 이럴까요? 아니면 됐어요, 저는 이 빵이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할까요? 만약에요, 빵이 필요가 없어요, 전 목이 말라요 한다면 그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방금 목이 마른 사람에게 빵을 주는 사람이 빵을 주면서 주고 고맙지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진짜 그게 그 사람이 고마울 거라고 생각하나요? 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누군가 원하지 않을 때 친절을 베풀어주고, 원하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괜찮아요 하는데 진짜 주고, 그러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머릿속에 위선이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왜 저 기집애 가정스러워 이러잖아요. 근데 그 가정스러움이 어떻게 보면 위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왜 옛날에요, 선비들이 배도 고프고 막 그래도 이렇게 뒤에 뒷짐지고 이렇게 걸었다고 하잖아요. 천천히. 왜 양반은 그렇다고. 근데 그게 모두가 위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요즘 연예인들 이렇게 성추문 팡팡팡 터지는 거 보고요,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성추문 터지는 거 보고,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 연예인 하면 어머 너무 잘생겼어. 그런데 그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한 걸 보면은 가끔 물론 100% 범인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추정을 받는 것을 보면요, 가끔 이렇게 가슴이 쎄해져요. 저 사람도 저런 행동을 하나? 제가 모 연예인을 되게 이렇게 좋아했었어요. 물론 그냥 이렇게 우상 좋아했는데 연예부 기자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언니, 그 사람 되게 행동 추잡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저렇게 생긴 사람이 저렇게 반듯하게 생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들면서 되게 실망스러웠어요. 근데 화면 속에 나오는 그 사람의 모습은 진짜 반듯하고 진짜 이렇게 그럴싸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요사이 여러분, 청와대에 있는 민정수석 이야기 되게 많이 들리잖아요. 많이 들리는데 되게 높은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위? 높은 지위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고 정말 누구나 선망받는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람이 저 뒷면에 그 혐의가 한 4-5개가 나오더라고요. 많잖아요. 아들 꽃보직에다가 땅 매입에다가 그리고 돈에다가 진경준에다가 등등등 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 자리에 갔는데, 그 사람이 21살 때 고시를 패스했대요. 그러니까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사법고시 패스해서 한마디로 소년 출세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었어도 평생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약간 그 뭐랄까, 참 인생에 대한 허무가 들었었어요. 저 사람이 다 가졌는데 왜 저랬을까.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또 기사 같은 데 보면요, 너무나 멀쩡해 보였던 사람이, 여기서 또 잠시 우리 기억을 더듬어서 제주도에 지검장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 이제 PD님이 여기다가 또 사건을 또 이렇게 적어 주시겠죠. 제주 모 지검장이 밤에 하얀 바지를 입고 여고생들을 주주주주주주 따라다니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에서 지검장이라고 하면 진짜 높은 자리였던 거예요. 근데 제주도 지검장이 밤에 하얀 바지를 입고 여고생을 따라다니면서 범죄를 저질렀죠. 근데 그 범행에 사용한 도구가 뭐였죠? 베이비 오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들고 따라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그 사람 정도의 지위와 그 사람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게 모두가 위선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탈을 쓰고 있는 거죠. 자기 본능은 그게 아닌데 그 탈을 쓰고 있으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이 탈을 빨리 벗고 싶은데 벗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발동을 해서,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정도 배운 사람이 밤에 여고생을 왜 따라다녀요? 그 창피도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죠. 근데 저는요, 정말 나도 되게 위선적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면요, 전 이슬만 먹지 않거든요. 저는 되게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부끄럽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웃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맛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특히 제가 약간 이성을 확 잃을 때가 뷔페 식당을 들어간 순간, 쟁반을 딱 들면 전 그 순간 이성을 잃은 제 모습을 봐요. 근데 이제 어떡하죠? 제 마음은 이제 어때요? 얘도 먹어야지, 쟤도 먹어야지, 쟤도 먹어야지 이러는데, 제가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과 갔을 때, 예를 들면 가족들과 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접시를 2개를 들죠. 1개도 아니에요. 2개를 들고 막 음식을 막 쌓기 시작해줘. 그것도 어떻게 세팅합니까? 수북하게. 이쁘게 절대 안 하고 수북하게 세팅을 한 뒤에 탁 들고 앉아서 어떻게 먹죠? 개걸스럽게. 무슨 말이냐면요, 쩝쩝쩝쩝쩝쩝쩝 이러고 먹죠. 근데 어느 날 다 같이 회식을 갔어요, 뷔페에. 근데 제가 정말 제 자신한테 너무 놀란 거예요. 접시 하나를 탁 들더니 마음은 여기에 있는 수육, 여기에 있는 갈비, 여기에 있는 족발 이런 걸 먹고 싶은데 제가 갑자기 샐러드를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샐러드를 진짜 얻는 거예요. 제가 무슨 뷔페 가서 샐러드를 먹어요. 원래는 고기부터 쫙 먹어야 되는데 샐러드. 그 다음에는 이쁘게 고기 요만한 거 하나 이쁘게 세팅. 그 다음에 색깔별로 이쁘게 회 몇 개. 그리고 뭐 콩 이런 걸 접시에 이렇게 들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밖에 안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풍선은 뭐예요? 뷔페 와서는 본전을 뽑아야죠. 이건데 대답은 많이 먹는 거예요. 이러면서 먹는 거예요. 먹는데 뷔페를 먹고 난 뒤에 생기는 그 뭐라 그럴까, 갈망? 덜 먹은 거에 대한 갈망? 정말 제가 그 순간 나 되게 위선적이구나, 나도 위선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거는 하물며 뷔페에서. 마찬가지로 제가 한 번은요, 그때가 호텔 화장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날 되게 발소리가 안 나게 화장실을 들어가서 조용히 화장실 안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옆칸에 어떤 아줌마가 딱 들어오더니 갑자기 진짜, 아니 아무리 개인적인 화장실이라고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막 붕붕붕붕 내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심하게 낼 수가 없을 만큼 내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장난기가 돌았어요. 궁금해진 거예요. 그 아줌마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화장실 문을 한번 열고 닫는 소리를 내줬죠. 제가 밖에 나간 것처럼. 그리고 서서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나오신 거예요. 너무 우아하게 진짜 이만큼 높은 구두를 신고요. 진짜 우아한 여자가 싹 걸어 나오더니 저를 보더니 이제 표정이 어때요? 저 여자가 날 봤을까 안 봤을까 표정으로 잠깐 이렇게 하더니 다시 우아하게 하면서 정말 자기는 이슬만 먹는다는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기본적인 위선을 다 안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의 대답도 위선일 때도 있어요. 어떻게 맨날 사랑해요? 그리고 좋아? 했을 때 좋다고.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마음에 드세요? 그러면 싫거든요. 난 이런 거 싫어요. 이 말 못하잖아요. 그럼 네 좋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의 포장을 한 위선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착한 척 할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화가 안 나는데 화가 난 척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위선이 어떤 걸까요?
제가 오늘 주제를 위선으로 한다고 했더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언니가 저한테 그래요. 나는 위선이 제일 싫어. 나는 위선적이지 않아. 그래서 제가 속으로 크크크크 웃었어요. 우린 누구나 다 위선을 조금씩은 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랑말랑을 찍으면서 나는 무엇을 위선을 떨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먼저 고백을 해야죠.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저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많이 안 먹는 척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딱 쳐다보면 배에 힘을 딱 주고 전혀 살이 없는 것처럼 하고 힘을 주고 있죠. 그것도 위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있는 그대로를 다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집이라면 야! 이렇게 화를 낼걸? 바깥에서는 화가 나던 저는 원래 화를 잘 안 내요 라고 하겠죠. 가정스러워요. 그쵸? 위선이 나쁘다? 근데 위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든 생각이. 왜냐면 바깥에서 너무나 쏙 쿨하게 모든 자기의 모습을 다 보이며 화날 것도 같아요. 옆에 사람이 갑자기 선물을 주면서 마음에 드세요? 그러니까 너 같으면 이게 마음에 들겠니?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든 생각이 위선도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랑말랑해서 제가 이 주제를 하면서도 제가 스스로 공부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을 쓰셨는데 발음 교정이나 해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발끈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제 나름대로는 또박또박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안 속에 있는 저 안에 있는 저희 컴플렉스에는 내가 사투리 발음이 있어서 정말로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지 몰라라는 그 컴플렉스가 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제 발음에 대한 이야기를 탁 건드리는 순간 저는 위선적으로 행동을 하죠. 어떻게? 내 발음이 어때서요? 근데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는 티가 났어요. 그건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그 컴플렉스를 덮기 위한 위선도 있고요. 또 사람은 누구나 있어 보이고 싶은 위선도 있는데 제일 나쁜 위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아닌데 그런 것처럼 있어 보이려고 하는 위선. 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아요. 그거 위선 부리다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돈이 없는데 자꾸 돈이 있는 척 꾸미는 것도 위선을 부리기 위한 낭비? 그리고 또 난 할 수 없는데 내 능력이 안 되는데 위선을 떠는 거죠. 할 수 있어! 걱정 마! 그 모든 게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제가 이제 이 방송 찍으러 오는 길에 어떤 분이 폐암 수술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폐암 수술을 한 사람 얘기가 뭐냐면 암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 같아. 건강하게 살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지름길은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물론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러다 보면 암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쩌다 보면은 유전적으로 암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게 병원에서 보면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유치하게 암을 설명할게요. 유치하게 암이란 것은 우리 몸 안에 암이 둥둥둥둥 떠다닌대요. 암이.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도 그 암의 세포가 있대요. 근데 둥둥둥 떠다니다가 이 암들이 스트레스를 탁 받는 순간 결합을 하는 거예요. 두세 개가. 그러면서 세포 변형이 일어나서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유치하게 설명한 암에 대한 설명이에요. 제가 공부했던 암에 대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암을 알아서 암책을 이만큼 읽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해석한 저의 나름의 해석의 암은 둥둥둥 떠다니던 암이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결합을 해서 걔네들이 힘을 똘똘 뭉친 다음에 변형을 일으켜서 세포 변형이 일어난 것이 암세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서 불쏘시개는 스트레스라는 거죠. 근데 그 스트레스가 언제 오는지 아세요? 할 수 없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할 때. 내 능력이 이만큼인데 이만큼 있어 보이려고 할 때. 결국 위선을 보이려고 할 때 스트레스가 오고 그 스트레스는 병으로 온다는 거예요. 저는 자세를 똑바로 앉으려고도 되게 애를 많이 쓰는데 그러고 집에 가서 허리가 아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위선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위선을 내려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미안해요, 못해요. 또 어려운 것은 저한테 어렵네요.
가증스럽지 않고 좀 더 위선을 내려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써주셨는데 제가 되게 와닿는 글이 있었어요. 그분이 40대의 행복을 이야기하시는군요 라고 하는데 그럼요, 맞죠. 60대의 행복은 저는 아직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요, 오늘이 저한테 제가 제일 젊은 날이라는 거죠. 내일이 저는 오늘보단 더 늙었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하나 더 나이를 먹은, 그리고 오늘보다 조금 더 몸이 힘든. 근데 내일의 저는요, 오늘과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모레의 저도 지금과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60의 저는 지금과 완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의 여해가 이야기하는 말랑말랑인 거죠. 행복에 대해서. 근데요, 한 가지 진짜 제가 생각하면서 방송하면서 많이 배운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댓글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워요. 저는 인생에서 무시하지 않아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해요. 나보다 밥 한 그릇 더 먹은 사람 이야기죠. 왜냐면요, 지혜는 정말 연륜 속에서 나오는 건 맞더라고요. 물론 나이값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 여기서 인정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우리네 어른들은요, 나이와 함께 연그러 간 것이 있더라고요. 그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까부는 것이 좀 웃겨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은 오늘의 유여해의 말랑말랑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조금은 나이에 안 맞게 들릴 수도 있고 유치해 보일 수도 있고 네가 인생을 뭘 알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유여해의 말랑말랑이라고 이해해 주세요. 위선 안 부리고 가식 안 부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저도 여러분들과 솔직하게 만나고 싶어서 오늘은 주제를 위선으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위선을 부리지 않는 키포인트 또 하나 짚어야죠. 이게 위선적이고 싶은 순간, 딱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하세요. 위선을 잘못되면 암세포가 자랄 수 있어. 워이 이러세요. 암세포는 싫어요. 위선 우리 안녕 합시다. 근데요, 위선 부려야 될 때 딱 한 순간 있어요. 언제요? 옆에서 누가 물어볼 때. 예를 들면 오늘 어땠어? 좋았다고 위선하세요. 왜냐고요? 좋은 게 좋으니까요. 아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도 위선 같네요. 모든 것이 위선이라고 표현하지만 위선을 잘하면 선의도 됩니다. 선의의 위선은 이쁜 거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